조선 시대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들은 매혹적인 향기로 왕의 마음을 훔쳤다고 전해지지만 그 향기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수준을 넘어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는 독한 비책을 써서라도 몸의 냄새를 지워야만 했던 궁녀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당시 궁궐은 수천 명이 밀집해 생활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기에 만약 몸에서 조금이라도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가는 품위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 즉시 쫓겨나거나 평생 왕의 눈 밖에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채취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으며 그녀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향기 주머니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 사이로 배어나오는 땀 냄새조차 용납되지 않았던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여인들이 선택한 은밀하고도 기괴한 비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단아하고 깨끗한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현대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지독한 관리법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토록 매혹적인 살냄새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이 은밀한 청결법은 사실 단순히 씻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며 그 안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궁녀들에게 몸에서 나는 채취는 단순한 위생 상태를 넘어 왕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였습니다. 만약 고약한 냄새를 풍겨 왕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가문 전체의 수치이자 죽음보다 더한 추방으로 이어졌기에 그녀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기로운 인간 향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듯 차가운 냇물에 몸을 던지고 피부가 짓무를 정도로 독한 약재를 바르면서까지 향기에 집착했던 그들의 눈물겨운 사투는 아름다움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이 사용했던 그 독한 비책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토록 향기에 집착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600년 전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향기 전쟁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막고 속까지 다스려야 했던 그들의 비법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노인 냄새나 몸의 악취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냄새는 단순히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왕을 모시는 지밀의 자격을 가늠하는 엄격한 잣대였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향로로 만들기 위해 땀샘 하나하나를 다스려야 했으며 심지어 입안의 냄새를 없애려 독한 약재를 씹다 잇몸이 상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만약 몸에서 불쾌한 기운이 감지된다면 그것은 곧소리 없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들의 향기 집착은 곧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관리법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놀라운데 단순히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기혈을 순환시켜 근본적인 악취의 원인을 도려내려 했던 그들의 통찰력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조선 시대 궁녀들은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 속에서 땀과 노폐물이 섞여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7겹의 속옷과 두꺼운 비단 겉옷은 그 자체로 습기를 가두는 저장고였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결에는 땀이 맺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궁궐은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밀집해 살다 보니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는 왕의 총애를 받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약 몸에서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가령치가 풍기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생명력이 다한 존재로 낙인 찍혀 궁궐 밖으로 소리소문 없이 내쫓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느끼는 몸의 변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영혼이 쇠락하여 귀신이 붙은 것처럼 무겁고 불길하게 받아들였기에 그녀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체취를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잘 씻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빨래를 아무리 해도 가시지 않는 장마철의 눅눅한 냄새처럼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특유의 체취 말입니다. 조선시대 여인들도 현대인이 노네날이라 부르는 노인 냄새와 유사한 고민을 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내부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녀들이 단순히 겉을 박박 닦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부터 철저하게 통제하며 체질 자체를 향기로운 성질로 바꾸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들은 마늘이나 파처럼 자극적인 향을 내는 식재료를 엄격히 금기시했으며 몸 안의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약재를 상복하며 땀의 성분까지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이는 향기를 단순히 꾸밈의 수단이 아닌 자신의 정결함과 신분을 증명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녀들이 가장 먼저 실천했던 첫 번째 비책은 바로 녹두와 팥을 이용한 세안과 약초차를 통한 내부 청소였습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녀들은 녹두를 곱게 갈아 오늘날의 폼클렌징처럼 조두라 불리는 가루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며 피부의 노폐물을 씻어냈습니다. 팥 또한 스크럽 효과가 뛰어나 피부결을 비단처럼 매끄럽게 가꾸는데 필수적인 재료였죠. 하지만 진짜 비결은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특별한 약초차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묵은 노폐물을 소변과 땀으로 강제로 배출시켜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일종의 디톡스 과정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차는 맛이 매우 쓰고 성질이 강해 마시고 나면 온몸이 떨리거나 배앓이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 정도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이 고통을 견딘 이유는 맑은 혈액이 돌아야만 피부에서 비린내가 아닌 맑은 살내음이 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청결은 겉만 닦아내는 행위를 넘어 오장육부의 기운을 다스려 인간의 본질적인 향기를 바꾸려는 처절한 사투이자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향기를 내기 위해 몸에 아주 미세한 양의 독성 물질을 바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비소를 섞어 피부를 백옥처럼 하얗게 만들고 채취를 억제하려 했던 것인데 이는 사실상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소는 소량만으로도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맹독이었지만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악취 없는 몸을 향한 욕망은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냈던 것이죠. 또한 분이라 불리는 화장품에도 납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오래 사용한 궁녀들은 피부가 푸르게 변하거나 치아가 빠지는 등의 이른바 납중독 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과 향기를 위해 건강까지 포기해야 했던 그들의 절박함은 현대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처절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더 기괴한 풍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벼락 안에서 벌어진 이 기괴한 미용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했던 그 시대 여인들의 비극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비책은 바로 식초와 살구씨를 이용한 전신 목욕법이었습니다. 요즘도 피부 관리를 위해 식초 세안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선시대 궁녀들은 산도가 아주 강한 식초를 물에 타서 온몸을 닦아냈습니다. 식초는 세균의 번식을 막고 냄새의 원인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엄청난 자극을 주었죠. 살구씨를 으깨어 몸에 문지르는 것 또한 각질을 제거하고 살구 특유의 달콤한 향이 살결에 배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살구씨는 한방에서 행인이라 불리며 동의보감에서도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안색을 맑게 하는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들은 이 살구씨 기름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형성해 식초의 강한 산성으로부터 살결을 보호하면서도 마치 살구꽃이 만발한 정원을 걷는 듯한 은은한 살냄새를 남기길 원했습니다. 단순히 씻는 행위를 넘어 살구씨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채취와 절묘하게 섞여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도록 수백 번의 마찰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는 피부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왕의 후각을 사로잡으려 했던 그들의 처절하고도 집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지만 조선시대 그녀들에게 목욕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왕의 총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차고 악취가 나기 쉬운 은밀한 부위에는 특별히 제조한 가루를 발라 습기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데오도란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가루는 한사분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 성분 중에는 놀랍게도 동물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양노루의 분비물인 사양이나 고래의 배설물이 굳어진 용서량은 당대 최고의 향료이자 냄새 제거제였습니다. 이 귀한 재료들을 곱게 간 약재와 섞어 몸에 바르면 살결마다 독특하고 매혹적인 채취가 배어들게 됩니다.
비록 원재료의 정체는 당혹스러울지 모르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강력한 항균 작용과 향 고착 효과를 노린 고도의 처방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의 향기로운 조각처럼 빚어내려 했던 그녀들의 집념은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서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당시 입냄새가 심한 여인은 혼사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궁궐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금을 가까이서 모셔야 하는 궁녀들에게 입냄새는 곧 불충이자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정향이라는 약재를 마치 사탕처럼 입에 물고 다녔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닭의 혀를 닮았다 하여 개설향이라 불렀습니다. 이 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엽에만 가도 매콤하고 달콤한 향이 진동을 했다고 하죠. 사실 정향은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향을 꿀에 버무려 작은 알약처럼 만들어 먹거나 매일 아침 소금물로 가글을 한 뒤 찻잎을 씹는 등 지금의 구강 관리보다 훨씬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즘 우리가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혹여라도 임금의 심기를 거스를까 전전긍긍했던 그녀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심리적 압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책이자 가장 강력했던 방법은 바로 의복의 향을 박제하는 훈증법이었습니다. 옷을 단순히 세탁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향료를 태운 연기에 옷을 수십 번씩 쬐어 향기가 천의 섬유 사이사이에 완전히 스며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옷은 한 달 동안 세탁하지 않아도 걸어 다닐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궁녀들은 대나무로 만든 트린 포구 위에 옷을 걸어두고 그 아래에서 침향이나 백단향 같은 귀한 약재를 태워 연기를 입혔는데 이는 현대의 섬유유 연제보다 훨씬 강력한 지속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날이면 섬유 속향료 입자가 수분과 반응해 더욱 짙은 향을 뿜어냈기에 비가 오는 날에도 그녀들은 마치 움직이는 꽃밭처럼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과 훈증된 향이 섞여 만들어진 이 독특한 잔향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보다도 그녀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무형의 권력이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왕이 후궁의 처소에 들었을 때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잡기 위한 소품이 아니라 실제 여인들이 자신의 체취와 섞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살냄새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법으로 침향, 정향, 사향 등 귀한 약재를 배합했기에 왕은 눈을 감고 향기만 맡아도 지금 자신의 앞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화려한 향기 뒤에는 항상 눈물 어린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좁고 밀폐된 방 안에서 연기를 계속 쐬다 보니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는 것은 예산일이었으며 행여나 향이 옷에 골고루 배지 않을까 봐 숨을 참아가며 연기 속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후각적 각인 효과를 본능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단순한 미용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왕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으려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이토록 향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결국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후각을 자극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르는데 특정 향기가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있고 있던 기억을 순식간에 되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궁녀들에게 향기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왕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존재를 깊게 새겨넣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인 냄새를 죽음과 쇠락의 징조로 여겼던 그들에게 향기는 곧 놓칠 수 없는 젊음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길을 걷다 우연히 맡은 향기에 코끝이 찡해지며 옛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녀들은 향기를 통해 왕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낙인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그늘 아래서 잊히는 것이 곧 사회적 죽음이었던 그 시절, 선조들의 처절한 노력을 되새겨보면 지금 우리가 손쉽게 누리는 향수 한 병의 편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체취에 대한 고민도 결국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여인들이 몸속 독소를 빼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듯 우리도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노화에 따른 체취의 주범은 노네날, 난넬이라는 물질인데 이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며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더욱 심해집니다.
당시 궁녀들이 녹두나 약초로 몸속 정화에 힘썼던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본적인 냄새의 원인을 차단하려 했던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잘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나는 향기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향기는 타인의 뇌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강력한 기억인 만큼 600년 전 궁녀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향기의 비밀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가꾸고 관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자기관리의 산물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를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가장 고귀하면서도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구중궁궐이라는 폐쇄적이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꽃처럼 향기로운 존재로 가꾸기 위해 치열하게 애썼던 그 흔적들은 단순히 미용의 역사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울림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후각은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의 향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로 기억되곤 합니다. 그녀들이 독성 물질을 무릅쓰고 향기에 집착했던 것은 어쩌면 삭막한 궁궐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방식이 현대의 기준으로는 다소 독하고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스렸던 그 정성과 처절한 지혜만큼은 우리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자 인간 승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인들이 악취를 지우고 신비로운 살냄새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소름 돋는 비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특정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강렬하게 소환하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궁녀들은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 왕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각인시키려 했던 셈입니다. 목숨을 걸고 몸의 구멍을 관리하며 독초까지 마다치 않았던 그녀들의 처절함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채취관리 비법이나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몸의 냄새 때문에 남모를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600년 전 비책만큼이나 소중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더 깊이 알고 싶은 역사적 실화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